안녕하세요. 캠퍼밴 트래블 여행사 대표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남섬 북섬을 오고 갈 때 이용하는 페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뉴질랜드 남섬에서 북섬으로 또는 북섬에서 남섬으로 이동할 때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비행기 국내선을 이용했다면 한 번은 페리를 이용한다면 승용차나 캠퍼밴을 함께 싣고 이동하면서 쿡 해협이나 말보로 해협 등을 구경할 수 있어서 크루즈 여행 같은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여행 일정이 20일 이상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승용차나 캠퍼밴과 함께 어떻게 타는지 또 언제 어떤 것을 타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사람만 타기도 하지만 승용차, 캠퍼밴은 물론 버스나 컨테이너 짐차들도 많이 태우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페리예요. 제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예상한 페리 사이즈보다 많이 크다고 놀라시곤 하더라고요. 남섬과 북섬을 이어주는 페리 회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 아일랜드와 브릿브리지. 두 회사에 다른 점이 있다면 할인 멤버십 그리고 출발 지점, 운영 시간들이 차이가 있어서 예약할 때 선택하시면 돼요. 페리에 15%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멤버십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인터 아일랜드를 이용한다면 탑10 헐리데이 팍 멤버십이 있어야 하고 블루브리지 페리를 이용한다면 키위 헐리데이 팍 멤버십이 있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리 요금뿐 아니라 페리 내 서비스들, 예를 들면 카페 음식들, 영화관, 캐빈 등등 10% 정도의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페리를 타신다면 무조건 멤버십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멤버십 디스카운트는 탑10이나 키 헐리데이 팍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멤버십 혜택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찾으실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약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제 페리 내의 서비스 할인은 멤버십 카드를 직접 가져가서 보여드리면 되고요. 지도를 보면서 출발 지점을 알아볼게요. 남섬에서 북섬, 북섬에서 남섬, 도시는 웰링턴하고 픽턴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가 쿡 해협이에요. 쿡 스트레이트. 그래서 3시간 정도의 거리이고 3시간 반 가까이 걸려요. 웰링턴에서 길을 본다면은 해양 노선은 웰링턴이나 픽턴에서 시작하는 거 둘 다 같은데 길을 따라가 보면은 웰링턴부터 여기에서 쭉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남섬으로 가면은 여기가 말보로 사운드 쪽이에요. 그래서 픽턴에 도착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쪽이 말보로 사운드를 보면서 오고 또 이쪽 킨샤로 사운드 일부도 보면서 들어와요. 출발 지점을 이 인터 아일랜드를 이용하거나 블루브리지를 이용할 때 이 출발 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두 개가 지도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도 웰링턴 도시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 갔다면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내비를 치고 가면은 웰링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픽턴은 멀지는 않은데 비해서 시작점 찾기가 복잡해서 좀 혼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픽턴의 인터 아일랜드 경우는 이쪽이고 블루브리지는 이쪽. 인터 아일랜드는 찾기 쉬운 인포메이션 센터 아이사이트를 지나서 가서 이 정도에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블루브리지는 반대 방향 이쪽에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 사무실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 사인보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여기에서 찾으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운영 시간은 두 페리가 다르지만 날마다 다르긴 한데 인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배가 3척 있고 블루브리지는 2척이 있어서 아무래도 인터 아일랜드가 운행 시간이
좀 더 횟수가 많아요. 그리고 인터아일랜드는 온라인으로 부킹할 때 운영시간 옆에 어떤 배를 탈지도 있기 때문에 배멀미를 하시는 분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큰 배를 타는 것이 시설도 좋고 배멀미를 덜 할 수 있어서 그 큰 배 이름이 카이타키예요. 그래서 카이타키를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카이타키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배라고 하네요. 물론 다른 배도 크지만 셋 중에서 가장 작은 배를 탔던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흔들림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주로 아침 첫 배를 이용했어요. 웰링턴이나 픽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첫 배를 탄다면은 1시간 전에 그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해서 저는 보통 그렇게 했고 그걸 추천해 드려요. 이 안전하다는 말은 혹시나 숙소가 두 항구에서 멀다면은 가는 도중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 갖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은 여행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웰링턴 근방이나 픽턴 근방에서 주무시고 첫 배를 타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제가 10년 전쯤 남섬 여행 초기에 길을 잘못 들어서 웰링턴으로 가는데 네피어 쪽으로 길을 잘못 들고 한참 간 다음에 알게 됐어요. 뒤늦게 알아채서 시간 내로 도저히 페리 선착장에 못 도착할 것 같아서 근데 다행히 페리 회사에 전화했더니 다음날 배로 쉽게 변경을 해주더라고요. 페리는 비행기하고 다르게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변경을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한 2년 전쯤 도착하고 보니까는 날짜를 잘못 예약한 거예요. 하루 빨리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웨이트 리스트에 올려주시고 조금 있다가 남는 자리가 있다고 바로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역시 추가 요금은 없었어요. 이게 페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캠퍼밴과 같이 페리를 탑승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부킹하실 때 차량 종류하고 크기 등을 기입하셔야 해요. 캠핑카를 이용할 때 5m에서 7m 사이는 보통 명칭을 캠퍼밴이라고 기입을 해요. 이게 2인승, 4인승 보통. 근데 7m 이상은 보통 6인승 이상이 해당되는데 캠퍼밴이라고 하지 않고 모터홈이라고 뉴질랜드에서는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입할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출발 시각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체크인을 하여야 해서 여유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부터 탑승을 시작하기 때문에 차량이랑 같이 출발하시는 분들은 페리 바켓에서 줄을 서서 보통 기본 30분 이상 기다려야 해요. 한 50분 이상까지도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역시 캠퍼밴으로 여행을 하면 차 안에서 편하게 50분 정도도 쉴 수 있고 또 끼니를 때울 수도 있어서 캠퍼밴의 장점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앞차가 움직이면 다 같이 줄줄이 따라서 이동하면 되고 들어가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주차 후에는 주차 위치하고 또 층수 몇 층인지 기억해 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돌아올 때 이제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캠퍼밴을 타고 오신 경우에는 가스를 꼭 끄셔야 해요. 보통 캠퍼밴들을 달릴 때 가스를 안전상 끄고 다녀야 하기도 하지만 가끔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안내하시는 분이 가스를 잠궜는지 확인하고 잠금했다는 표시도 이제 창 밖으로 표시를 해 두어야 해요. 이제 페리 내부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부에 식당도 있고 카페랑 바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음식물은 반입 금지니까 참고하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랑 영화 상영관도 있고 큰 페리일 때는 마술사가 와서 공연하는 것도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계는 파워 제공되는 테이블이 곳곳에 있어서 이동 3시간 동안 넉넉하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챙겨서 충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쉴 수 있는 라운지가 곳곳에 있는데 스포츠바에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탁 트인 전망이 보이는 유리창문 앞에 소파도 있어서 경치 구경하시면서 갈 수도 있고 또 맨 위 데크 옥상에서는 바깥 바람 쐬면서 앉아서 경치 보면서 가시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요금을 낸다면은 캐빈을 예약하신 분들은 누워서 갈 수 있는 방도 제공되어요.
이 방에는 보통 개인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추가 요금이 그리 비싸진 않아요. 캐빈은 싱글룸, 트윈룸, 더블룸, 패밀리룸까지 다양한데 예약하실 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별도의 꿀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은 여행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웰링턴이나 픽턴에서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에 페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새벽 2시나 3시 페리를 예약하고 프라이빗 캐빈을 함께 예약한다면은 출발 시간이 2시, 3시이지만 보딩은 11시부터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11시에 보딩을 해서 배에 탄 다음에 캐빈에서 그날 밤은 잘 수 있는 거죠. 도착 시간이 아침 6시, 7시가 되니까 숙소 비용도 시간도 절약한 셈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뉴질랜드 남북선 페리 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히 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배 종류, 두 회사의 구체적인 차이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질문들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